나는 99년을 살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가난하게 보내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규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너무 규율이 엄격하고 심지어 강박적입니다. 그들은 1페니를 세상의 마지막 화폐인 것처럼 세고 얼마 안 되는 내알을 아끼기 위해 터무니없이 우회하며 누군가 점심을 제안해도 여전히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지 논쟁을 벌입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수십 년간 저축을 하다가 진짜 기회가 생기면 돈을 흘린다. 그들은 자신의 경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에 300레알을 투자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빠른 부를 약속하는 가짜 코스에 3만 레알을 지출하기 전에는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리알 드는 건강검진은 멸시하지만 이미 건강이 망가진 상태에서 10,000리알 드는 진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의 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지만 평범한 임금을 위해 평생 착취당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솔직한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적은 비용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저축이 미덕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단지 가난한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이 번영과 동의어인데 당신은 단지 시간을 쓰레기와 교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가난이 가혹한 현실이었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정부줄에서 나는 양복과 넥타이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음식을 대가로 일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살아남는 것은 누가 가장 많이 저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올바른 곳에 소비할 줄 아는가의 문제였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술, 도구, 기회에 투자했습니다. 저축할 줄만 알았던 사람들은 저축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한 푼이라도 아끼는 데 집착한다면 그것은 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말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적은 비용이 아니라 잘못된 삭감으로 시간, 에너지,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적 사고방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극을 보아왔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나는 토마스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능적이고 헌신적이며 합리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값싼 사람이었습니다. 외식 비용이 3레알 더 비싸기 때문에 도시락을 챙겨 출근했습니다. 나는 새 옷을 산 적이 없으며 중고 옷은 여전히 맞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새 차로 바꾸는 것이 그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오래된 차를 운전해왔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해서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그는 이성적이고 경제적인 청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멀리 살았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하루에 2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오래된 차는 계속 고장이 났고 수리 비용이 새 차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구식 양복과 낡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몇몇 중요한 고객을 잃었습니다. 그는 책과 강좌에 대한 투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기술은 10년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45세에 그는 기술이 낙후되고 이미지가 낙후되고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저축했지만 결국 가장 귀중한 것, 즉 기회, 성장, 인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나를 찾으러 왔을 때 그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그렇게 저축했는데 왜 아직도 가난합니까? 그는 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곳에 저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축한 1달러는 당신의 미래에서 100달러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축을 선택과 동의어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입니다. 지출할 곳과 지출하지 않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몇 년 후, 나는 토마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5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저축하고, 똑같은 낡은 차를 운전하고, 똑같은 값싼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면 그가 교훈을 이미 이해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축을 종교처럼 여기며 잘못 저축하는 것이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쓰면 돈만 들지만 잘못 저축하면 인생 전체가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헛되이 돈을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곤은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는 뜻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격을 계산합니다. 풍부한 계산값,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했는지 살펴봅니다. 부자들은 내일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자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코스에 1000레알을 쓰는 것을 거부하고 인터넷에서 무료이고 쓸모없는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1000시간을 보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멘토에게 5000레알을 투자하지 않고 혼자서 제대로 되려고 노력하며 5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돈을 저축하다가 의약품과 치료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 이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변장한 어리석음입니다. 진짜 나쁜 사고방식은 이것이다. 당신은 평생을 동전을 계산하는 데 보내지만 결코 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얼마나 절약했는지 계산하지만 요리와 설거지로 인해 생산성이 얼마나 손실되었는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나 절약했는지 세어보세요. 하지만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놓쳤는지는 고려하지 마세요. 당신은 값싼 제품을 구입하여 300레알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지만 결함과 수리에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의 핵심은 이것이다. 투자해야 할 곳에서는 지출을 거부하고 저축해서는 안 될 곳에서는 시간 낭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3가지 핵심 분야에 저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지식. 책, 강좌, 멘토 등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좌를 통해 인생의 10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절약한 비용이 내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나는 젊었을 때 시험, 체육관 회원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돈을 저축했지만 나중에 병원에 100배나 더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잃어버린 돈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 시간은 회복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당신은 더 긴 경로를 이용하여 10레알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인생의 일부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한 최고의 투자는 주식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들에 투자한 것입니다. 고품질 도구를 구입하고 직장 근처에 거주하고 업무를 위임하세요. 이러한 것들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에 대한 투자입니다. 절약된 매 순간은 초기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교환합니다. 부자는 시간을 위해 돈을 교환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수학이다. 당신의 시간이 시간당 100레알의 가치가 있다면 10레알을 절약하기 위해 1시간을 보내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당 100레알도 벌지 못합니다. 정확히. 자신에게 투자하는 대신 저축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빈곤 사고방식의 함정입니다. 가난할수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더 꺼립니다. 투자가 적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오면서도 여전히 상추 가격이 3센트 더 싼 곳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저축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모든 것을 저축했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곳에 저축했기 때문입니다. 저축해야 할 것은 그것을 성장시키는 투자가 아니라 가치를 잃게 만드는 비용이다. 지출해야 할 곳에 저축을 중단하고 저축해야 할 곳에 지출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 지출하고 언제 저축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자주 말한다. 사소한 사람들은 항상 그 반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더 많이 저축할수록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좌, 인증, 멘토 등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20짜리 책 한 권으로 수천 달러에 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5천 레알의 비용이 드는 코스는 50만 레알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좌를 수강하는 것보다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는데 5,000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은 지위를 제공하지만 강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겉모습을 구매합니다. 풍부한 구매 결과. 나는 어렸을 때 월급이 적었지만 수입의 30%를 책과 학문에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고 미쳤다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들은 소득을 늘릴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나는 책 지식을 사용하여 내 가치를 100배로 늘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도구에 소비한 돈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컴퓨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서비스 등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수백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나는 단지 몇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3번씩 고장이 나는 10년 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하루에 1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1년에 365시간이 절약됩니다. 이는 수명의 15일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수천 레알의 가치가 없는지 말해주십시오. 의료에 지출된 돈을 저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약값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예방에 투자하여 정기검진, 운동, 건강한 식습관으로 99세를 맞이했습니다. 이것들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보험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의료에 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치료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잃어버린 돈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일할 기회조차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어떤 금융 투자보다 큽니다. 시간에 쓴 돈을 저축해서는 안 됩니다. 택시, 배달, 청소 서비스 등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단지 몇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인색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 시간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절약한 매 시간은 생각하고, 배우고,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택시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탈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택시 타고 싶지 않아서 아직 돈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여행에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장할 위치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허영심에 쓰인 돈은 가차없이 삭감되어야 한다. 디자이너 핸드백, 고급 자동차, 값비싼 시계 등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을 부자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낡은 차를 운전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가? 아니요. 자체를 정의하기 위해 외부 기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브랜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생 명품을 사본 적이 없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 손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값비싼 저녁 식사, 호화로운 여행, 호화로운 파티 등 과시를 위해 지출한 돈은 경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존경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다음 달 집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연기에는 비용이 듭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판촉, 판매, 할인에 지출되는 돈은 피해야 합니다. 트레이더들은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기 때문에 절대로 세일하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일한다고 해서 더 저렴해지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무료라도 아깝습니다. 진정한 저축은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가치를 잃을 뿐인 곳에 돈을 삭감하세요.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의 수학입니다. 대부분은 그 반대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돈을 쓰지만 그들이 쓰는 모든 달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비용은 지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지출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남은 생애 동안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지출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치품에는 관심이 없지만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는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값비싼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시장의 모든 중요한 출판물을 구독합니다. 여기에는 돈이 들지만 그는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투자가 수천 배 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똑같이 했다. 어렸을 때는 수입이 적었지만 매달 책을 사서 강좌에 참여했어요. 많은 친구들은 제가 부자인 척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나는 설명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년 후에는 그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친구들은 여전히 삶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지식에 소비되는 모든 돈은 용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인생의 10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올바른 결정으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읽은 책, 수강한 강좌, 만난 사람들에서 비롯됩니다.
학습에 투자하지 않으면 가장 비싼 월 사용료, 즉 시행착오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 사용료는 어떤 코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자유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자본입니다. 귀하의 성공은 해당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근하는 데 3시간, 요리하는 데 1시간, 집 청소에 2시간을 쓴다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가까운 생활, 배달, 청소 서비스에 투자하면 하루 8시간 동안 결과를 가져오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을 더 투자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귀하가 직원인 경우 일을 학습, 자격 취득 또는 수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라면 신제품을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거나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은 택시나 배달 비용보다 수천 배 더 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통비로 백내화를 절약했다는 것만 알 뿐, 기회에서 얼마나 잃었는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고방식과 부유한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건강에 돈을 쓰는 것은 생명보험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몸 관리에 인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99살이 되었습니다. 정기검진,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이 모든 것은 비용이 들지만 제가 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 덕분에 지금까지도 일하고, 생각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젊어서 돈을 모아서 노년에 큰 돈을 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잃어버린 돈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일할 기회조차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돈을 쓰는 것은 가장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멘토, 파트너 등 이러한 사람들은 재정적 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지원, 조언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선물을 주고,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것은 지출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심은 것은 미래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진정한 저축은 무작위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추가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투자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은 엄격하게 하고 투자는 넉넉하게 하라. 과실을 피하고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공식입니다. 대부분은 그 반대입니다. 나는 어떤 저축 습관이 사람들을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고방식의 함정입니다. 첫째, 지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스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선호합니다. 평생 동안 수십만 가치가 있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작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입지 마십시오. 이는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둘째,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인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일자리에 갇혀 쉬지 않고 야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의 창조입니다. 당신이 마스터하는 각각의 기술은 돈을 버는 능력을 가속화하고 작업을 더 쉽게 만들고 기회를 배가시킵니다. 나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기본 역할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를 알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는 따라잡을 시간도 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낮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공부에 시간을 투자한 동료들은 이미 승진하여 더 많이 벌고 덜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울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배우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셋째, 건강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운동, 잘 먹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 지출하기 위해 오늘을 저축하고 가격은 훨씬 더 높습니다. 45세에 질병을 앓는 것은 값싼 식사와 일반 의약품으로 절약한 모든 돈보다 100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춘은 돈을 쫓고, 중년은 의사를 쫓고, 노년에는 아무것도 즐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의료비로 절약한 돈은 병원의 이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예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행하고, 일하며,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년기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넷째, 시간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알백달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3시간 동안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돈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3시간을 팔았습니다. 이 시간을 공부하고 창조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알백달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 돈의 가격은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과, 그들은 무한한 자산, 시간을 제한된 자원, 돈과 교환합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나쁜 사고 방식입니다. 다섯째, 품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그들은 몇 달 안에 망가지는 값싼 제품을 구매하여 새로운 구매를 강요하고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도 어렸을 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신발은 6개월만 탔고 도구는 며칠 만에 망가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품질이 좋은 품목은 수년 동안 지속되며 번거로움을 줄이고 결국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경제적으로 보이지만 천천히 당신의 삶을 빨아들이는 함정입니다. 절약된 모든 달러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으며 이 비용을 합산하면 상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을 얼마나 벌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귀하에게는 알 100달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알 100달러에 알 300달러 운동화를 살 수 있어요. 알 200달러를 절약했어요. 좋은 거래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운동화는 품질도 좋지 않고 3개월 정도는 쓸 수 있어요. 1년 안에 그는 신발 구입에 알 400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더욱이 불편함은 직장에서의 성과를 방해하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알 2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백루피면 책 2권을 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는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생산성을 20% 증가시켜 매월 알 1000달러를 더 창출합니다. 1년이면 알만 2000달러가 됩니다. 이는 초기 투자 수익의 120배입니다. 차이점을 보셨나요? 같은 가치, 반대되는 목적지. 하나는 결핍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풍요로 이어진다. 운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 매일 대중교통으로 1시간을 보냅니다.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A: 알 50달러를 절약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40분을 낭비합니다. 옵션 B: 택시나 앱 요금으로 알 50달러를 지불하고
40분간 읽고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옵션 A를 선택합니다. 왜 알 50달러를 쓰나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알 1000달러를 절약했지만 20시간이 손실되었습니다. 그 20시간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사용한다면 수입이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알 3000달러를 벌면 연간 알 72,000달러가 더 많아집니다. 그는 알 1000달러를 알 72,000달러 상당의 기회와 교환했지만 여전히 건강과 복지를 희생했습니다. 부자들은 옵션 B를 선택합니다. 40분간의 평화로운 시간에 알 50달러?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 40분은 1년에 240시간의 추가 시간으로 바뀌며 이는 공부하고 창조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1년 만에 시장 가치가 30% 증가하여 수만 또는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에너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더 잘 일하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합니까? 표면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스러기의 시간, 건강, 기회를 팔았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썼지만 시간, 자유, 성장을 샀으며 자산을 배가시켰습니다. 이것이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자는 그것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가치 창출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니 어떻게 돈을 절약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얼마나 많이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에너지를 쏟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역에서 소홀히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말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요약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무시하고 작은 것에 모든 저축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 1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1시간 동안 가격을 비교하면서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주택 구매, 직업 선택, 투자와 같은 수백만 달러 가치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 그들은 동전을 절약하고 재산을 잃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력. 향후 30년 동안의 소득을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 잠재력이 아닌 급여를 위해 직업을 선택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양도 가능한 기술이 없어 정체 상태가 되며 이 선택으로 인한 비용은 수입 손실로 700만 헤알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어쩌면 일주일 정도. 2. 귀하의 투자.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친구의 조언을 따르거나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사서 투자합니다. 손실로 인해 수십 년간의 작업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학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어쩌면 책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건강. 모든 부를 누리는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무시하고 운동도 하지 않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50세에 그들은 저축한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앗아간 질병을 발견합니다. 예방에 얼마나 투자했나요? 어쩌면 시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4. 당신의 관계. 당신의 삶의 질을 정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무관심하게 대하고 일이나 돈을 우선시합니다. 노년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행운도 그것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어쩌면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큰 결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변화에 소비하지만 자동 조종 장치에서 미래를 정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난입니다. 나의 가장 큰 지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몇 달 동안 공부하고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전문가와 대화를 나눈다. 나는 투자할 때 학습에 수년을 투자하고 수백 가지 사례를 분석하며 결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관리할 때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관계를 쌓을 때 나는 현존하고 관대하며 진정성을 갖습니다. 큰 일에 있어서 나는 결코 시간, 돈,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내 삶을 정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나는 집착하지 않고 지출하거나 저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과 관련 없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기억하세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세요. 지식, 건강, 시간 및 품질에 투자하십시오.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에 집중하세요. 소액 지출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분의 변화를 걱정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취해온 간단한 원칙으로 모든 것을 요약할 것입니다. 가치를 창출하고 저장하지 마십시오. 열악한 추격 할인. 부자는 기회를 추구한다. 가격은 순간적이지만 가치는 영원합니다. 저렴한 것은 비싸고 가치는 영원합니다. 비싼 것은 잘 선택하면 싸게 나온다. 시간은 재생 불가능한 유일한 자원입니다. 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대로.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최고의 투자는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품질은 언제나 보상을 받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자유가 진정한 목표입니다. 돈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즉각적인 것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돈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가이다. 그것이 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리적일 때 지출할 수 있습니다. 낭비를 인식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 1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1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시간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싸기 때문에 쓰레기를 사지 마십시오. 당신은 삶의 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는 한때 가난했지만 결코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질적 빈곤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멘탈, 아니.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항상 지출, 투자, 생활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당신은 인생을 축적하면서 보내지만 결코 즐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에 투자를 시작하세요.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결핍에 대한 사고방식을 풍요로 바꾸십시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가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자유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99년 동안 이것을 배웠습니다. 지출해야 할 곳에 저축하지 말고 저축해야 할 곳에 지출하지 마십시오. 이 문구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빈곤의 굴레에 갇혀 평생을 보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절약하고 궁핍하게 살거나 사고방식을 바꾸고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정하다.